공부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김지성쌤 파트는 개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개수 문제에서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 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가르쳐 주셨던 문학 용어에서 피카레스크 19성, 옴니버스 19성 필기에서는 그거 눈에 하나 띄던데 그런 거 시험에서 내시는 거 되게 즐겨 하시거든요. 피카레스크, 옴니버스. 그래서 총정리 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다시 보기는 본문 내용 읽고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한테는 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후순위로 보내고 문학 필기 내용들 정리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에서의 시험 범위가 뭐냐면 한계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을 올려주신 팀즈 자료가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300페이지를 여러분이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약본의 프린트가 이거야. 그 300페이지에 관한 거는 정말 규정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문학적 이유, 문법적 이유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양이 300페이지 가량 가까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규정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갖고 오면 1항부터 30항까지 지금 프린트 2개 안에 다 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쌤 생각에는 여기에서 내실 거가 없기도 할 것 같아. 교과서만 잘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걸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 한글맞춤법 프린트를 주면서 이게 교과서 안에서 했었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고 되게 많이 넘겼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올려주시는 이유에서는 또 내셨을 수도 있잖아. 나는 안 냈을 것 같기도 한데 내셨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내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 주요 규정들을 다 한 번씩 훑어봐야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프린트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내가 만약에 91기 학생 2학년이라면 그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들을 되게 꼼꼼하게 볼 것 같거든. 일단은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볼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가성비에서의 요소가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지 어떠는지를 몰라서 좀 조심스러워.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정리 때는 이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에 팀즈 자료랑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흘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각자 공부하는 거는 각자의 재량이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부터 시작해요. 표준 발음법을 알아놓으면 이 표준 발음법의 현상이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들어가실게요. 표준 발음법 제1항의 총칙 제1장 총칙 제1항인데 의문의 변동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의 종류인지 떠올리실 수 있으면 공부가 좀 됐다라고 안심하셔도 돼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실제 발음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표기대로 소리나는 대로 발음과 일치하니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합을 원칙으로 한다. 전통성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합리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음과 모음에 관한 이야기는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는데 제4항을 봐요. 제4항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제4항에 아에, 어에, 오에, 우위, 의이 얘네들 단목 10개지. 니네의 기회 없어. 그것만 운도 없어. 단목 10개. 이건 비교적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단모음으로 발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데 단모음의 발음 모음 중에서 왜랑 위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어? 표준 발음법이 없어? 맞춤법만 2개 줬어? 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중세국어 때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근대국어에서랑 중세국어에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의 종류들 있지. 그거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중세국어에서의 단모음이랑 이중모음 종류 있죠.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제5항으로 가서 야예, 여예, 와외, 요워, 외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데 답안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죠. 이거는 아는 사람만 맞출 수 있는 요소인데 수업 시간에 언급이 됐다라고 하면 100% 이것과 관련된 예시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또 해도 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강조는 할게. 용언의 활용형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네들이 즈츠치랑 여가 만나잖아. 죽었다 깨내도 니네가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다 지어 안 돼. 찌어 안 돼. 다 치어 안 돼.
즈츠치가 좋은 방법이랑 좋음의 위치에서 어디에 해당해? 즈츠치가 좋음의 위치상으로는 뭐라고 하지 우리가? 즈츠치.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음 체계 정도는 머릿속에 완전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요. 의문의 체계도 시험 범위입니다. 즈츠츠는요, 좋음의 위치상 뭐다? 샌립 천장 소리. 좋은 방법으로는 뭐지? 즈츠츠 파차림입니다. 파열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파차림입니다. 이 정도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파차림이면서 샌립 천장 소리인 즈츠츠가 여랑 이중호흡이랑 만났을 때 발음이 되지가 않아. 용언의 활용형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예시가 부처야, 부처. 부처 의문의 변동에서 단계 한번 짚어봐봐. 부처는 발음상 어떻게 발음할 거야? 부처. 달고나를 붙였다. 달고나가 붙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붙였네. 드랑 흐랑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거센 소리 듣기, 축약. 의문의 개수는 줄어들겠지. 그럼 붙여대고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돼? 구개음화야. 반모음 이의 형식 형태 소리를 만났으니까 히어잖아. 히는 피동전미사잖아. 형식 형태소 만났으니까 붙여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즈츠츠가 열을 만나면 어떻게 발음하라고? 어로 단모음화가 되는데 그 단모음화는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는 없어. 지금 표준 발음법 5항에 의해서 부처로 발음하는 거야. 오케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만 이 회사의 예말에는 얘가 애로도 발음해. 원칙의 발음은 얘지만 애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휴게소가 원칙이지만 휴게소는 휴게소의 어입니다. 쌤 착각했어요. 휴게소는 어이의 휴게소예요. 소리. 계시다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가 시계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헷갈리면 모두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휴게소는 열이가 아니라 어이였죠. 쌀이. 다만 3에다가 별표 3개 이건 시험에 진짜 100% 나왔을 거야. 미쳐버릴 정도로 확신할 수 있어. 다만 3에다가 별표 3개 필기에도 되어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100% 수업 시간에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진짜 틀리면 진짜 뛰어내려라 진짜. 자음을 첫 소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옥상 올라가. 의는 이로 발음한다. 릴릴이랑 링큰이랑 문이 띄어쓰기.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얘네들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가 없다. 유희입니다. 유희.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에요. 다만 4에다가 별표 3개. 선생님도 민주주의에 의의 가지고 예시 드셨대. 그거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 틀리면 진짜 머리털 뽑아버릴 거다. 단어의 첫 음절에다가 밑줄 그시고 단어의 첫 음절에 의로 시작하는 의자로 시작하는 말 하면 뭐뭐뭐가 떠올라? 의사, 의자, 의. 이럴 때 첫 음절의 의는 죽었다 때가도 의로 발음해야 돼. 무조건 이로 발음할 수가 없어. 하지만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지 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쌤 이거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딱 했으니까 협의가 원칙이 뭐야? 협의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협의가 원칙이야. 근데 이것도 지금 허용하겠다라는 거잖아. 지가 갖고 있었던 자음이 아닌데 왜 이걸 원칙으로 삼습니까? 이건 절대로 원칙이 될 수 없어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음절의 의가 이로 발음하는 거가 허용이기 때문에 협의는 허용의 발음이지 원칙의 발음에 협의라고 적어버리면 안 된다. 지가 갖고 있는 자음의 첫 소리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그러면 맞출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다만 3이랑 다만 4는 맞추세요. 이건 시험지에 있어요. 진짜. 의의 길이랑 관련해서는 짜듯이 언급한 거는 없는데 이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중세국어에서의 상성이지. 점의 개수 2개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잖아. 눈, 말 이런 애들이 현대국어에서는 다 소리의 길이의 장음으로 나와 있는 거야. 소리의 길이의 장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실은 중세국어에서의 성조상, 음의 높낮이상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소리의 길이가 길어졌겠지.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장음으로 남아있다라는 걸 수능에서는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양질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발 좀 빨리빨리 푸시고 더 문제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6항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리의 길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제 7항으로 갈게.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라는 거는 다 건너뛸게. 제 4장의 받침의 발음인데 받침의 발음에서 받침과 관련된 음운 변동의 종류를 미리 예측해봐봐. 뭐뭐뭐가 나올 것 같아.
받침의 발음과 관련해서 첫 번째 뭐가 나와줘야 되지? 종성 자리의 받침의 발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 첫 번째 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제4장의 받침의 발음 옆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4장 옆에다가 적는 거야. 끝. 그리고 두 번째, 겹받침이라는 받침의 발음에서 뭐가 적용이 될 것이다? 자음군 단수나 오겠지. 그리고 세 번째, 또 뭐의 종류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애들. 받침의 사이에 드나 흐가 만나서 거센 소리 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 종성 자리에 히읗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만나는 연음에서 조하, 안흥 해야 되는데 히읗이 발음이 되지 않잖아. 무엇이 히읗 탈락인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의 종류다. 받침의 발음에서는 이 네 가지가 딱 적용이 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은 지금 좀 바람은 여러분이 문법만큼은 약간 위에서 내다볼 수 있을 만큼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법을 빨리 풀어야지 개수 문제에서 3개냐 4개냐에서의 그 싸움을 본문 내용을 돌아가서 찾을 시간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엄청 바빠 죽겠는데 문법은 맞출 수 있잖아. 분명히 서술어 자릿수도 나올 거를 알고 있고 이거는 내가 시간만 주어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이걸 막 붙잡고 있는데 지금 문학에서 개수 문제가 3개냐 4개냐에서의 싸움에서 하나를 진짜 겁나 고민을 하고 싶은데 그건 어쨌든 지금은 분명히 중간고사나 마찬가지로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확보를 문법에서 하세요. 제발. 그래서 제 8항 갑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자음만 발음하는데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중세국어에서의 표기 원칙이 중세 때에서는 10년 지나고 나니까 바로 활용성이 되지. 근데 걔네들은 표기야. 표기고 이거는 발음이야. 현대국어에서는 종성, 부용, 초성으로 겹받침까지 모두가 다 올 수 있어. 종성 자리에. 근데 우리는 지금 발음은 7개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제 9항에 다른 이름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끄랑 크가 기역으로 교체되고 쓰스, 즈츠, 트는 전부 다 드로 교체되고 크는 그로 교체돼. 그럼 그드브의 공통점이 뭐야? 그드브의 공통점은 파열음이라는 걸 알면 내가 다음 체계만큼은 제대로 이해가 된 거야. 그드브는 대표적인 파열음이지. 그리고 소리의 세기산 얘네들은 어디에 속해? 평음과 격음과 경음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평음이라는 예사소리야. 그래서 제 구함을 평파열음아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 평파열음아라고 적어주시고 제 10항으로 넘어가시죠. 평파열음아 이꼬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10항은 겹받침에서 그스, 느즈, 르브, 르스, 르트, 브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느르브로 발음하는 제 10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야? 자단, 자음분 단수나 안 튀어나오는데 내가 알겠는데 지금 뭐 아침이어서 별로 막 대답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괜찮은 건데요. 안 튀어나오면 약간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자음분 단수나라는 게 안 튀어나오면 빨간불인 거예요. 답안에다가 별표색에 밥다는 반드시 리을로 발음해야 되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비읍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딱 요 경우야. 밥다, 밥고, 밥지, 밥는, 밥게, 밥고. 얘네들은 비읍으로 발음해. 하지만 뒤에 또 죽하다, 둥글다, 적하다처럼 어근이 와서 합성어가 되잖아. 넓다, 넓고, 넓지 할 때는 리을이었으면서 뒤에 둥글다나 죽하다나 적하다가 왔을 때는 비읍으로 발음해서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적하다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이민호 쌤이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기본 고고에서는 좀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뭐 여기까지 갔겠나 싶기도 한데 수능에서는 핫한 내용이라서 얘는 음절의 자음군 단순화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 아니면 펜이 안 나오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 자음군 단순화 먼저 해야 되겠어? 아니면 된소리 대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 아니면 상관이 없어? 순서 상관없지. 자음군 단순화를 하든 된소리 대기를 하든 어쨌든 비읍 때문에 얘가 드가 되는 거라서 얘는 상관이 없어. 얘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하든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해야 돼? 아니면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해야 돼? 자음군 단순화를 해서 넓다가 딱 되는 순간 얘가 된소리 대기를 할 환경에 이유가 없어져. 얘는 된소리 대기를 할 이유가 사라지니까 23부터 24, 25, 26, 27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아. 그래서 비읍이 살아있을 때 리을 비읍 뒤에 디귿이 왔을 때가 23항이야. 그드브 뒤에 혹은 리을 기역 뒤에 리을 비읍 뒤에 그드스즈가 왔을 때 끄트스즈로 발음하기 때문에 얘는 된소리 대기부터 꼭 먼저 해줘야 되는 애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음군 단순화로 날려주면 돼.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하는 순간 된소리 대기를 할 이유가 23부터 27에 그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가 똑같은 예시로 적어볼게. 있다, 있고, 있지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하든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기억이 남을 거니까. 하지만 리을 기억 때의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있게야, 일게야. 이제 곧 나올 규정이지. 이기야, 리을이 일고야. 있고야, 일고야. 일고야.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 된소리 대기를 할 환경이 없어진다고.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된소리 대기에 일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를 시켜서 일보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명심. 근데 언급을 안 했었다라고 하면 근데 좀 핫한 내용이라서 가는 거예요. 제11항도 자음군 단순화인데 다만에다가 세모 치시고 용언에어가 리을 기읍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된소리 대기부터 먼저 하고 자음군 단순화를 해야 돼. 제12항으로 가자. 닫힌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아. 히읗 뒤에 그드즈가 왔을 때는 크트치로 이거 뭐라고 하지 우리가? 거센소리 대기라고 해. 요코, 몇턴, 따치, 많고, 안턴, 달치. 그리고 부치밀에서 그드그즈 뒤에 히읗이 결합됐을 때도 그냥 거센소리 대기 바로 일어나는 거야. 밝히다에다가 위줄 끄시고 어간이 어디까지야? 밝히다, 밝히고, 밝히지. 하나의 동사 밝히다에서 밝히라는 어간의 한 부분에서 리을 기읍 뒤에 히읗이 오면 그대로 거센소리 대기를 하면 돼. 밝히다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비교해야 되는 예시가 뭐지? 흙이랑 화덕과 같이 혹은 흙이랑 하고와 같이 조사가 오거나 또 다른 명사가 와서 각각의 단어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다? 흙화덕이라고 할 거야? 흙화목이라고 할 거야? 밝히다는 하나의 어감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바로 밝히다로 거세 소리 되게 하면 되지.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상태소에서의 각 명사야. 명사 뒤에 조사야. 각 단어야. 그러면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거세 소리 되기를 할 게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를 해야 돼. 흙화덕, 흙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축약의 거센 소리들이야. 축약해서 흙화덕이랑 흙하고요. 됐지?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부치미에서 드의 경우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대기. 아니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해주고 뭐라고? 거센 소리 대기를 하라고. 옷 한 벌이 각 단어니까. 지금 쌤은 여기에서 뭘 하고 싶었다? 흙화덕을 하나 예시로 넣고 싶은 거야. 옷 한 송이 밑에다가 흙화덕같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각각의 단어면 자단이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종성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내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12항의 2번을 보면 다소, 만소, 실소는 얘네들이 뭐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 만소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 대기를 할 환경이 아니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에서 별로 중요한 규정도 아니고 이름도 붙일 수도 없지만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하다에서 이거 가지고 히읗 탈락이라고 했을 때 꽤나 많이 히읗 탈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를 하더라고. 기가 막힌 노릇이야. 숫하다가 히읗만 사라지면 숫하다잖아. 히읗 탈락이 있다는 것만 알고 히읗 탈락의 환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히읗 사라지고 나면 숫하다니까 히읗 탈락의 오로 푼다? 기가 막힌 노릇이야. 숫하다는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숫하다가 되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해야지. 그 다음에 거센 소리들이 일어나서 숫하다야. 히읗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케이? 히읗 탈락의 환경을 기억해. 종성의 히읗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 연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히읗이 사라지는 게 히읗 탈락이야. 히읗 탈락 환경도 모르면서 기말고사를 치지 말자. 5페이지 가자.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중간 과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고 비유가 일어나서 논는이랑 쌌네요. 그리고 부침에서는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자음군 단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유음화까지 가라는 거야. 이런 거는 1학년 때도 꽤나 많이 했으니까 제발 알고 있어야 돼. 12항의 4번이 뭐라고 적어져야 되지? 히읗 탈락이야. 받침 히읗 뒤에 자음군 단순화도 아니야. 절대 자음군 단순화 아니야.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정비사에다가 위줄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히읗이 연음되지 않고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히읗 탈락이야. 나흔. 그래서 쌤은 강조하고 싶은 게 실어도야. 실어도가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탈락이야 라고 하면 히읗 탈락이라고 얘기해줘. 자음군 단순화 때문에 히읗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올라가야 하는 연음의 히읗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 탈락이야.
이민호쌤은 그래도 수능식으로 좀 내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14방에 형식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깎아, 꽃을, 쫓아, 밭에 하면 돼. 근데 밭에를 갖다 쓸데없이 구개음화를 시켜가지고 밭에라고 하면 안 돼. 가마솥을 쓸데없이 구개음화를 시켜가지고 가마솥이라고 하면 안 돼. 구개음화는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일어나는 게 구개음화야. 으 앞에서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아. 애 앞에서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아. 14항에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서는 그대로 연음을 하되 시옷이 연음이 되면 된소리로. 하지만 이건 된소리 되기 어떤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그냥 시옷이 연음이 되면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15항에 실질형태소가 오지? 그러면 자음분단 순환을 하거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거나 대표음으로 바꾸고 난 후에 그대로 연음해주면 돼. 헛웃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좋은 예시지. 헛이라는 접사 뒤에 웃은 실질형태소야. 음은 형식형태소거든. 그래서 똑같은 시옷이지만 실질형태소 앞에서는 뭐를 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고 형식형태소에서는 어떻게 해주지? 그대로 연음을 하니까 헛웃음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헛웃음도 아니고 헛우도 아닌 거야. 헛웃음이 되는 이유가 뭐나? 실질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형식이니까 그대로 연음. 그래서 헛웃음이야. 오케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쪽 16항에 다른 이름들은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동화 현상으로 갈 건데 동화에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동화의 현상 얘기해봐봐. 동화의 종류 세 개가 있어. 이거 모르면 좀 곤란해. 교과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동화로는 세 개만 묶을 수가 있어. 세 개 뭐뭐뭐 있지? 첫 번째 비음화, 두 번째 유음화, 세 번째가 구개음화야. 그럼 구개음화부터 17항이야. 받침 드트가 조사나 전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드트로 구개음화 시키면 돼. 구개음화는 조음의 위치 동화야, 조음의 방법의 동화가 된 거야. 둘 다 변화는 둘 다야. 그런데 동화의 목적을 생각해봐봐. 지금 이수가 둘 다라고 한 거에서는 둘 다가 변화는 돼. 구개음이었던 드트, 아니 잇몸 소리였던 드트지. 잇몸 소리였던 드트가 드트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잇몸 소리였고 파열음이었거든. 그런데 드트로 바뀌고 보니까 샌님 천장에서의 구개음으로 바뀌었고 파열음이 파차음으로 바뀌었어. 조음 방법이랑 조음의 위치는 다 바뀐 거는 맞아. 그런데 얘가 조음의 위치의 동화를 목적을 가진 거야? 아니면 조음 방법의 동화 목적을 가진 거야? 구개음화라는 이름의 명칭을 생각해봐봐. 잇몸 소리였던 치음이 입천장의 구개음으로 화됐다라는 거잖아.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 좀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어. 다른 기간 그림을 그려서 이가 혹은 반모음이가 모음의 높이로 따졌을 때는 고모음이야, 중모음이야, 저모음이야. 미래로 시작하잖아. 고모음이야. 그러면 고모음이면 입을 많이 벌려? 아니면 많이 벌리지 않아? 혀의 높이가 높다는 거는 입의 크기가 작게 벌리는 거야. 그만큼 혀의 높이가 높아서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얘 위치에 구, 디, 밭에는 구개음화가 아니지. 구, 디, 가티 발음하기가 너무 번거로워. 발음의 강제성을 위해서 얘를 좀 가까이 당기자고. 이가 그러면 순행동화야, 역행동화야, 상호동화야. 방향으로 봤을 때 드트가 이가 있는 위치로 당기자고. 그러면 역행이야, 순행이야, 상호야? 역행이야.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바뀐 거잖아. 이의 조음의 위치에 다가간 거야. 그래서 드트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조음의 위치 동화야. 조음의 위치 동화인데 뭐까지도 덩달아서 바뀐다. 조음의 방법도 파열음에서 파차음으로 바뀌기는 해. 됐지? 오케이. 그러면 구개음화는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18항으로 갈게. 그리고 아까 했었던 부처의 예시 있지? 그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고 18항에 그드브 뒤에 니은 니은이 오면 니은 니은 니은이야. 자음분 단순화하고 나서도 비음화 하라는 거지. 18항은 비음하고 비음화는 제발 3개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리을 비음화도 있다는 것으로 비음화의 종류는 환경이 3개야. 3개. 3개를 꼭 나눠서 기억해야 돼. 그드브라는 파열음이 니은, 니은, 콧소리를 만나면 기역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음은 미음으로 바뀌는데 조음의 위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린이 천장 소리였던 그가 똑같은 조음 위치 여린이 천장 소리의 이응, 잇몸 소리였던 드가 똑같은 조음 위치에서의 비음 니은, 그라는 입술 소리가 똑같은 조음 위치의 미음이니까 조음의 위치는 건드리지 말고 파열음이었던 애가 비음화 되었으니
좋은 방법 동화라고. 맞습니까? 좋은 방법 동화라는 거 이해되세요? 좋은 방법 동화고 종의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7페이지로 넘어갈게. 지난 시간에 일요일날 문법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영상으로 꼭 들어주셔야 돼.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과서로 하면서. 19항도 리을 비음하야. 19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리을 비음하야. 미음, 이응이라는 콧소리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리을 비음하야. 담력, 침략, 강릉, 항로, 대통령.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네들은 순행이야, 역행이야?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는 순행이야, 역행이야? 순행이지. 그럼 그드브 뒤에 미음, 이응이 와서 기억은 이응, 디귿은 이응, 비읍은 미음으로 바뀐 18항은 순행이야, 역행이야? 역행이네. 그러면 붙임에 19항의 붙임에 그브랑 리을이랑 만났을 때 아무도 비음이 아니야. 그런데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으로 변신하는 순간 기억이 이응,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것은 순행이야, 역행이야, 상호야? 상호가 그냥 같이 바뀐 거야. 그래서 1학년 시험에 뭐가 나왔지? 착륙요가 나와서 비음하의 개수가 횟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답이 착륙요였잖아. 맞지? 기억나지? 20항으로 갈게. 리을의 앞이나 뒤든 상관없어. 무조건 리을리로 바뀌어지는 제20항은 뭐라고 적으면 되지? 유마야. 그래서 물랄리는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랄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붙임으로 내려와서 달른과 꿀르는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단락이야. 달른의 히읗이 사라지는 거는 자음군 단순화야 아니면 히읗 단락이야? 말해봐. 달른의 히읗이 사라진 거는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단락이야?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탈락이 되려면 모음 앞에서 연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라졌을 때가 히읗 탈락이야. 자음군 단순화 하고 나서 유마 하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제20항의 가만이 11개인데 한번 눈으로 봐줘. 얘네들을 리을 유마가 되어야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마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리을 비음화가 일어나는 애들이야. 가만 밑에다가는 리을 비음화라고 적자. 유마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리을 비음화에 생산량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입원료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결단력이라든지. 권력은 그냥 유마 시키면 돼. 권력으로. 근데 공권력이 되는 순간 공권력 되는 거야. 괜찮지? 21항은 그냥 패스. 22항에서는 어에 반모음이 첨가야. 어에다가 반모음이 22항에다가 반모음이 첨가고 칠판 한번 봐봐봐. 교과서에서도 좀 다루고 있어. 총정리할 때는 이제 교과서 한 번씩 더 훑으면서 하는데 보다 더하기 아가 왔을 때 얘가 다 되는 거 있지.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피다 더하기 피다 더하기 맞아. 보다 더하기 아 하지 말고 옆에다가 필기 한번 해줘. 피다 더하기 는 발음이 총 3가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정석의 발음. 어간 피에다가 어미 어가 오면 정석의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지? 피어. 이게 정석. 그런데 뭐로 발음해도 허용을 한다? 어에다가 반모음이 첨가해서 피여로 반모음이 첨가 해서 피여로 발음해도 돼.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 발음해도 되지? 펴 해도 돼. 그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서 펴낸 거야? 반모음이화 시킨 거야. 단모음이었던 일을 반모음화 시켜서 반모음 이로 변신시켜서 이중모음화 될 거지. 음운의 개수는 줄어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O 할 거야, X 할 거야? 음운의 개수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아니야. 1개, 2개. 얘도 뭐야? 1개, 2개잖아. 얘 하나, 2개. 단모음,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모음을 왜 음운의 개수에 취급을 하질 않아? 반모음도 음운이야. 그래서 반모음도 음운이기 때문에 그냥 교체된 거야. 반모음이었던 이가 반모음의 이로 변신, 교체된 거야. 그래서 반모음화, 이중모음으로 변신인가 이중모음. 그런데 뭐는 줄어들었어? 줄어들기는 들었어. 모음의 개수, 자음의 개수 따져봐봐. 자음도 1개, 모음도 2개, 고음도 2개. 근데 뭐는 줄어들었지? 음절이 이음절에서 이음절로 음절이 줄어들었지 음운이 줄어든 거는 아니야. 오해? 그리고 이오 아니오에서도 오에다가 반모음이를 첨가해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인 거야. 괜찮지? 그럼 제6장의 경음화가 맞춤법이랑 좀 연결이 돼. 맞춤법이랑 연결이 되니까 경음화는 잘 봐봐. 봐봐. 24만의 리을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리을 비읍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 얘네들을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해버리면 리을 기억이라든지 리을 비읍은 환경이 사라지는 거야.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이 살아있을 때 된소리 대기를 하고 자음군 단순화를 탈락시켜야 되는 게
읽고랑 넓고였어. 아시겠지? 그드브 뒤에 그드브 쓰지 오면 끄드브 쓰지야. 24항은 미치도록 중요한 한강이 왔다. 어감 받침이었어. 어감 받침 니은 뒤에 그드 쓰지가 오면 끄드 쓰지야. 그리고 피동사동 정비사의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가 안기다까지가 어간이야. 안기다 안기고 감기다 감기고 굶기다 굶기고 안기랑 감기까지가 어간이기 때문에 어간이 니은미음으로 끝나고 어미가 그드 쓰지여야 하잖아. 그래서 안기까지가 어간이라서 얘는 24항의 한경이 아니야. 25항의 한경을 봐봐봐. 선생님 그러면 23항 25항에서 리을 비읍은요? 리을 비읍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있어. 그런데 23항이랑 25항 때문에 23항에서 뭐를 좀 먼저 해줘라.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23항에 리을 비읍이 있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25항은 탈락시키고 나면 리을만 남는 애들이야. 넓게 할다 풀소 떨지지. 그런데 누구는 없어 지금 여기에 리을 기억은 없어. 그러니 리을 기억만큼은 반드시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26항에서는 한자와 리을 뒤에 드스지야. 그런데 불법 이런 거 된소리로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불법은 드스지지 비읍이 없어. 그래서 불법이야 불법. 발음할 때 불법이라고 발음해야 돼. 그리고 같은 갖춰진 단어의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 그러려니 하시고 27항도 맞춤법에 나와. 27항에 간형사형 리을 뒤에 그드 브스지가 왔을 때 된소리로 발음을 해도 된소리로 적으면 안 돼. 만날 사람이라고 적을 수는 없어. 할 수는이라고 적을 수는 없어. 그런데 27항의 붙임으로 가봐봐.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하다에다가 리을거리야. 근데 겁나 할거리라고 진짜 많이 맞춤법을 틀려. 할밖에 할세라 리을세라 리을수록 겁나 많이 수록이라고 적어. 그리고 할지언정 할지라도 절대로 안 돼.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는 뭐라고? 된소리로 적지 말고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 괜찮지? 그래서 할게요가 아니라 뭐라고? 할게요라고. 그리고 뭐뭐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할 거야가 아니라 할 거야야. 거야 할 거야야. 오케이? 20하랑은 사이소리 현상이야.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문고리, 눈동자, 신바람, 산새, 발바닥, 금음달, 초색달, 가을, 힘줄기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런데 왜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가 없었지?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지를 않으니 사이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28항은 사이소리 현상이지 된소리 대기가 아니야. 괜찮지? 그리고 29항의 음의 첨가에서 29항 밑에다가 니은 첨가라고 적어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수의적이게 규칙성이 없는 내외의 현상들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 다만에다가 세모 치시고 거멸에다가 동그라미 거멸이라고 해도 되고 검멸이라고 해도 돼. 그리고 금융이라고 해도 되고 금융이라고 해도 돼. 얘네들은 이유가 없는 거야. 쌤 왜요?라고 하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싫은 말이야. 더 골 때리는 게 낙엽 같은 애들은 낙엽이야.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하요인데 낙엽이야. 낙엽. 니은 첨가가 안 돼. 니은이랑 해서 낙엽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낙엽이라고 되는 거야. 그만큼 니은 첨가가 좀 수의적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돼. 그런데 이거는 하지마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니은 첨가하고 나서 유마가 일어나면 유마 해줄 거지. 서울역 같은 거. 니은 첨가하고 나서 유마 시키는 거는 당연하니까. 그리고 붙임위에서 두 단어를 이어서 하나로 발음할 때도 니은 첨가할 거지. 36. 그런데 다만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송별연이 한번 학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 송별연 하고 싶지. 니은 첨가해서 유마까지 송별연 하고 싶잖아. 근데 송별연이야. 등용문 하고 싶잖아. 근데 등용문이야. 월요일 하고 싶잖아. 근데 월요일이야. 일요일 하고 싶잖아. 근데 일요일이야. 금요일 하고 싶잖아. 금요일이야. 요일에서도 니은 첨가하지 않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625라고는 하지 않잖아. 625는 625라고 하고 3일절이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발음으로 맡기지만 송별연과 등용문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두 개는 기억하고 요일도 좀 기억해.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제30항에서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원칙이 내과야. 근데 사이시옷이 들어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마냥 적용이 된 것만큼 내과의 발음도 허용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여기. 그러면 한글 맞춤법으로 이제 미련 없이 갈게. 자, 그러면 쌤이랑 약속해 주는 게, 아, 나 진짜 꼭 1등급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난 시험에서 한 1.5등급 정도는 내가 올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작업만 하면 돼. 이거 요약본으로 했으니까 팀지에 올려져 있는 거에서 표준 발음법이 진짜 겁나 자세하게 다뤄져 있거든? 그걸 한 번만 그냥 스크롤을 내려. 그냥 이거랑 공통점으로 그냥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시로 스크롤만 한번 내리는 작업만 해. 그냥 대충 읽기만 해.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인데 그걸 아예 안 보는 거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그런 데에서는 약간 행운이 따라. 조상님이 그런 거에 행동에 복을 내려줘. 알았지? 조상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스크롤만 내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내용이네 라는 걸로 이민호 쌤이 올려준 자료를 참많은 쌤이 엄청 열심히 설명한 거가 그 내용이 여기 있네 라는 거 정도는 좀 확인하고 시험을 쳐. 조상님의 복을 위해서. 한글 맞춤법으로 갈게. 지난 시간에 확인은 했는데 지난 시간의 용도랑 이거랑 차이점은 뭘까?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살폈어. 근데 오늘은 선생님 팀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살피되 중요도의 강약을 좀 줄게. 제1장 총칙인데 한글 맞춤법은 방언이 대상이 아니야. 표준어가 대상이야. 표준어에다가 동그라미 소리대로에다가 밑줄 표주의 원칙이지. 어법대로에다가 밑줄 표의주의 원칙이지. 그러면 시험에는 반드시 나와. 이거 어법대로야 이거 소리대로야 한번 맞춰봐봐 라는 것으로 걷다에다가 인사전미사 음이 와서 걸음이라는 명사로 파생이 되었을 때 걷다에 걸음 이거 어법대로의 표기야 아니면 소리나는 대로의 표기야? 걸음은? 걷다라는 동사에다가 인사전미사 명사를 파생시켜주는 인사전미사 음이 와서 걷다에다가 음이 와서 걸음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소리대로의 표기일까요? 어법대로의 표기일까요? 맞춰주세요. 생각해요. 2분의 1의 확률이야. 이걸로 막 나눠야 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서 막 기니디 단답형이라고 생각해봐. 막 기니디 넣고 리을 미음 기읍 넣고 이렇게 할 때 얘가 기억나. 걸음을 소리 칸에 넣을래? 어법 칸에 넣을래? 걷다에다가 음이 더해져서 걸음이야. 이거 무슨 활용이라고 하지 우리가? 모음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지는 거는 불규칙 활용해서 디귿 불규칙이지. 그지? 디귿 불규칙의 어간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는 크게 반영을 하되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밝혀 적었지. 근데 선생님 디귿인데 리을로 바뀌었는데 소리 나는 대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야.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구분해서 적은 거는 어법대로 적은 거야.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는 나와.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지 어법대로 적었는지 나누는 문제는 분명히 시험지에 있을 거야. 소리대로의 표기랑 어법대로의 표기를 잘 구분해봐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답형에서 띄어쓰기 횟수 문제나 띄어쓰기 맞게 물어보면 나왔지 않았을까? 띄어쓰기는 문장 주고 소리에 관한 것으로 갑니다. 된소리 시험에 있습니다. 제 5항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출제라고 좀 적으세요. 얘는 나왔어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데 뚜렷한 까닭에다가 동그라미 그 뚜렷한 까닭이 뭐였어? 방금 살펴봤던 표준 발음법 24항부터 27항이야. 23부터 27항에 해당하는 애들은 된소리로 적으면 돼. 할수록 이런 거 된소리로 적지 말라는 거야. 국밥 이런 거 된소리로 적지 마. 깍두기 된소리로 적지 마. 왜? 24항에 다 있으니까. 덕석 이런 거 된소리로 적지 마. 다 24항에 해당되니까. 해당되는 애들은 된소리로 적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된소리로 발음해. 하지만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지 된소리로 읽을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환경이 모음과 모음 사이야. 소적세라고 적으면 사람들이 소적세라고 읽어. 소적세라고 적어야지 소적세라고 읽을 거야. 오바라고 적으면 오빠라고 읽지 않아. 오바라고 읽지. 어깨라고 적으면 어깨라고 읽지 않아. 몸과 몸 사이에서는 된소리 대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된소리로 적어줘야 돼. 그리고 2번 노란 양말이라는 울림 소리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돼. 몽땅양필이 아니라 몽땅양필이야. 몽땅. 그리고 잔뜩이 아니라 잔뜩이야. 산뜻하다야. 오케이. 따뜻하다 있잖아. 70년대생들은 좀 이렇게 적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옛날에 맞춤법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따뜻이라고 적어야지 따뜻하다 이거야. 괜찮니? 오케이. 다만에다가 제목. 그브 받침대에서 나는 된소리 있지. 이거 어디에 해당해? 그브 받침대에서 나는 된소리는 23항에 해당해. 23항에 그브 받침대에 그 뜻을 주면 끝뜻을 주로 발음해. 그러니까 굳이
된소리로 왜 적어? 안 적어도 사람들은 국수, 깍두기, 딱지, 섹시, 삭둑, 법석, 갑자기, 몫이라고 읽는다고. 그런데 가로로 묶어.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이민호쌤은 프린트를 올려주신 그 이민호쌤 프린트는 이런 걸 겁나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야. 그 예시들.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급으로 끝나는데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거 뭐야? 아, 씁쓸하다. 쓱싹. 뚝딱. 급의 받침 뒤에 초성이 같은 음절이 겹쳐나면 된소리로 적어. 알았지? 뚝딱이 아니야. 인생 씁쓸 이거 아니야. 씁쓸이라고 적어야 되는 이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니까. 괜찮지? 구개만의 표기에 반영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누가 굳이라고 적고 자빠졌겠노? 그러니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누가 굳이라고 적고 자빠 적겠노? 라는 거 판정 의무문이야. 설명 의무문이야. 오로 끝나는 거. 누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자빠졌겠노? 라고 했을 때 누가라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무문은 중세국어 때 의문형 어미 뭐를 사용했다? 5계열을 사용했다고. 사투리에서 기억해야 돼. 알았지? 시험에 나온다. 판정 의무문, 설명 의무문, 아계열이냐 5계열이냐 조사랑 어미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6항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디귿 소리의 받침인데 디귿은 있잖아.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좀 안 나와. 이거는 진짜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9개만 X 하시고 7항도 X 하셔도 돼요. 이거 가지고는 시험에 나오질 않을 거야. 헛이라는 거는 얘네가 헛을 디귿으로 적을 일은 없겠지. 사옷을 디귿으로 적는 사람은 없겠지. 우더른을 디귿으로 적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니까 X 끊는 거야. 그리고 제 사전의 모음에서도 얘네들은 에로 소리가 나도 얘로 적어야 되는 거야. 개시다를 개시다를 어이로 적는 애들은 없겠지. 그리고 휴게실은 당연히 어이의 애였던 거야. 그리고 제 구항이 아까 발음이랑 연결됐었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의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때는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닝킁이 아니라 닝킁 띄어쓰기로 적어야 돼. 그리고 첫 음절의 의나 두 번째 음절의 의 얘네들을 표기를 할 때는 발음대로 적지 말고 원칙대로 적으라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4번에 분법칙은 좀 나올 수도 있어. 교과서에서는 없어. 교과서에는 없지만 올려주신 자료에 마음만 먹으면 낼 수는 있어. 근데 안 낼 가능성도 있는 게 교과서에는 없어. 하지만 알아놔야 돼. 제 10항으로 가봐봐. 표준 발음법이랑도 연결이 되니까. 단어 첫머리에 오는 한자음이야. 순우리말이 아니라 무슨 특징이다? 한자음에다가 동그라미. 한자음에 연요윤이가 단어 첫머리에 오잖아? 그럼 얘네들은 보는 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여자가 아니라 여자, 연세가 아니라 연세야.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어법대로 적는 거야? 두음법칙의 한자음이 초성에 니냐, 연요, 유가 왔을 때 단어 첫머리에서 이야, 여요, 유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탈락이야, 교체야? 탈락되는 이 두음법칙의 현상은 소리대로 적는 거야? 그럼 어법대로 적어주는 거야? 소리대로 적는 거야. 내가 아무리 단어 첫머리에 해년자가 와서 연세라고 적고 싶어, 연세라고 발음을 하고 싶어도 연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니은이 탈락이 되는 거야. 두음법칙은 소리 나는 대로의 표기를 반영시키기 때문에 니은이 탈락이 되어서 연세로 적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닉명이 아니라 익명. 다만에다가 제목 의종명사는 보는 대로 적어주고 붙임일에서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보는 대로 적어도 돼. 왜? 어디까지나 두음법칙이니까. 연함이라고 했을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는데 남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는 대로 적어도 돼. 그런데 붙임 이에다가 별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에다가 밑줄, 합성어에다가 밑줄. 신여성의 신이 언제든지 톡 튕겨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성이 첫 음절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신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니까. 공연불에서의 공이 언제든지 탁 튕겨나갈 수 있어. 남존여대에서의 남존이 팡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비가 단어 첫머리로 인정을 받아야 돼. 연불이 단어 첫머리고 여성의 여가 단어 첫머리야. 여기까지 동의해? 그리고 붙임상에서 둘 이상의 고유명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국이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자대학이 단어 첫머리라고 생각해줘야 돼. 대한 요소에서 대안이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가 있어. 요소가 단어 첫머리라고 생각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는 12항까지 반복이야. 한자 안에서의 야려레로 요리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탈락이야. 역시 탈락이라고 적어주시고 야여예요 유이고 리을이 탈락되는 대로 적어줘. 그래서
량심이 아니라 양심, 력사가 아니라 력사, 레이가 아니라 예의야.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발음하는 거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단어 첫머리가 아니면 이제 어디까지나 등법칙이기 때문에 단어 첫머리가 아니면 보는 대로 적어도 되겠지. 답안에다가 별표 3개. 이건 진짜 시험지에 무조건 있다. 이건 진짜 틀려오는 사람은 답안에다가 별표 3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이지. 이거는 열률로 적어야 되는 특이사항이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은 아무리 발음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확률할 때는 률이지. 근데 운율할 때는 률이 되는 이유야. 부침이 부침산 부침사는 여러분이 다시 볼 건데 부침사에다가는 자그맣게 별표 치시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에다가 밑줄 합성어에다가 밑줄 같은 이유야. 역이용의 역이 언제든지 통, 연이울의 연이 통, 연력학에서 열이 통, 해외에서의 해외가 통 튕겨나가니까 여행과 역학이랑 이울, 이용이 단어 첫머리라고 인정받아서 중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마찬가지 고유명사도 서울여관에서 서울이 통, 신행이발관에서 신행이 통이 되니까 튕겨나가니까 단어 첫머리로 인정을 받아야 돼. 6번에 제12항의 한장 라레로레 루르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교체야 탈락이야. 라레로레 루르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교체시킬까 탈락시킬까? 라네로레 루르가 되는 교체야. 교체라고 적으시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라레로레 루르가 한자음은 단어 첫머리에서 발음이 될 수가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호음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법칙을 적용할 거야. 락원이 아니라 낙원이지. 보는 대로 적어주시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으면 내래월에서의 내자가 언제든지 통, 상노인의 상이 통, 중노동의 중이 통, 비논리적에서의 비논이 언제든지 비가 통 튕겨서 나가니까 중법칙을 적용을 하라고. 괜찮지? 13항에다가는 씁쓸 동그라미, 짭짤 동그라미, 싹살 동그라미, 싹싹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봐. 얘네들 왜 된소리로 적고 자빠졌지? 그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라도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된소리로 적는 거야. 맞지? 아까 몇 항이랑 연결된다? 5항이랑 연결되는 예시들이야.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보는 대로 적는 거야. 그 다음 장 넘어가서는 이제 끄덕끄덕이야. 근데 엄청난 프린트의 내용이 한번 스크롤을 내려줘. 한번 스크롤을 내려주면 그 안에 있는 설명들이 겁나 자세해. 14항에 대해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자세하게. 체언과 조사는 구별해서 적는다. 소리대로의 표기야, 어법대로의 표기야.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서리대로야, 어법대로야. 어법대로 적어서 어감과 어미, 조사랑 체언을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2절에 내려와서 어감과 어미는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 거야. 역시 어법대로에서의 표기지. 그리고 붙임일이야. 중요해. 붙임일에다가 별표.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야. 봐봐.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를 만드는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때 원형을 밝혀서 그 본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것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다가 밑줄 원형을 밝혀 적고에다가 물결 표시. 그러면 어법대로야 소리대로야? 앞말이 본뜻을 유지하고 있는 어근의 경우 원형을 밝히래.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래. 그럼 어법대로의 표기야 소리나는 대로의 표기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해봐봐. 앞말이 본뜻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라는 말인즉슨 어법대로야 소리야. 원형을 밝혔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혔어. 어법대로야. 어법이라고 적으시고 그런데 그 어근이 본뜻을 잃어버린 경우에 본뜻에서 멀어진 것에다가 밑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어. 밝혀 적지 아니한다에다 물결 표시. 그럼 뭐대로 적으라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예시로 들어가 봐봐. 넘어지다에서의 넘다의 의미가 살아있지. 흩어지다의 흩다의 의미가 살아있지. 벌어지다의 벌다, 엎어지다의 엎다, 접어들다에서의 접다의 의미가 다 살아있지. 그럼 어법대로 적어. 그런데 드러나다는 들어가다랑 드러나다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위에다가 적어도 드러나다랑 들어가다랑 두 개 필기해봐봐. 얘는 들다 가기 가다에 각각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법대로야 소리 나는 대로야? 어법대로 적었어. 왜? 들다거든. 바람이 들다. 그지? 들다야. 근데 드러나다는 들다의 의미가 있어.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에서 안에서 밖으로 뭔가 펼쳐졌을 때 드러나다잖아. 사실이 드러나다. 그래서 드러나다는 본뜻이 유지가 되지 않아. 뭐로 적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들어가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안에서 밖으로 표출될 때 드러나다잖아. 본뜻이 사라졌어. 이 들다도 아니야. 이거 듣는 거에 들다의 의미도 없어. 그러니 어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이해는 해놔야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사라지다에서는 살다의 의미가 있어? 없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쓰러지다에서는 쓸다의 의미가 있어? 없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그리고 부치미에서 문장의 종결은 오로 발음이 나거나 요로 발음이 나도 하우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로 적어야 돼? 오로 발음을 적어야 돼. 그 다음에서의 9페이지로 가시면 제16항에 어법대로야 소리 나는 대로야. 나랑 마가랑 알아도 돌아도 보아도 다 어간어미 구분하고 있지. 다 어법대로 적으라는 거야. 개어랑 개어 겪어도 어법대로 적어라. 어미 뒤에 붙는 조사요, 조사요에다가 하우체의 오가 아니라 보조사의 해요체의 요야. 해요체의 요면 어법대로 요를 밝혀 적으라는 거야. 그리고 10하나 불규칙 활용이야. 어간의 끝에 리을 탈락하는 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이야? 리을의 탈락은 규칙 활용이야. 리을 탈락이라고 크게 적어. 표준 발음법에서 리을 탈락이야. 어간의 리을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잘 탈락을 해. 발다닥이 니에서 간이야. 놀다닥이 니에서 논리가 아니라 논이야. 불다닥이 니에서 분리가 아니라 분이야. 둥글다에다가 니가 둥근이야. 어질다에서의 니는 어질리야. 이거 표준 발음법의 의문의 변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리을 탈락이야. 근데 그 리을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이 되어서 둥근이 분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한다는 거지. 리을이 탈락되면 탈락되는 대로 적는 거는 뭐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괜찮습니까? 어간의 시옷이 줄어질 적이라고 하면 시옷 불규칙이지. 어간의 끝 시옷이 줄어질 적은 시옷 불규칙이라고 적으시고 원칙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어간의 끝에 히읗이 줄어질 적 줄어지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어간의 끝 우랑 으가 줄어질 적에서 으가 탈락되는 거는 규칙 활용이지. 탈락은 표준발음법에서 규칙 활용이죠. 어간이 으로 끝나고 모음어미가 오면 으가 탈락되는 거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으탈락 있지 않습니까? 리을 탈락이랑 으탈락 알고 계시죠? 그럼 그거 탈락되는 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불규칙 푸다닥에 어가 와서 우가 탈락돼서 퍼가 되면 탈락되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우불규칙 규칙 활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어간의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에는 바뀌는 대로 어간의 끝 디귿이 우로 바뀌는 비읍불규칙이면 비읍불규칙인 대로 돕다랑 돕다 같은 경우에서도 다 활용이 되면 활용이 되는 대로 7번에는 여불규칙이지. 그리고 8번에는 러불규칙이지. 그리고 9번에서는 갈랐다라고 하면 가르다닥이 리을로 바뀌는 거 르불규칙이지. 불규칙 활용은 불규칙 활용 되는 대로 적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프린트의 내용이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규칙 활용이든 불규칙 활용이든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 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12번으로 갈게. 정미사가 붙어서 된 말에서 겁나 중요해. 19항에다가 발표 하나 치시고 교과서에는 없어. 그래서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교과서에 없으니까. 근데 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야. 어간에다가 발표 하나 치시고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이나 은, 미음이 겁나 유명한 인싸전미사야. 뭐의 인싸전미사? 야, 명사 만드는 거에서의 전미사에는 누가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미음이나 미음이나 이 아니야? 라는 걸로 누구나 다 명사 만드는 전미사로 음이랑 이랑 미음을 뽑아. 우리 국어에서는 인싸전미사 붙었지? 인싸전미사의 형태를 밝히라는 거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법대로라고 적자. 길다에다가 이가 왔지. 길이라고 적지만 길다랑 이의 형태를 밝혀. 형태소를 보여줘. 세부치에서 이 붙었지. 세부치라고 적지만 붙다에다가 이라는 형태를 밝혀. 닮아지 적지만 해도지 적지만 맞다에다가 이라는 이의 인사정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으라고. 어법대로 적으라고 라고 하는 원칙이야. 그리고 이번에 음과 미음이 붙었어. 인사정미사. 그래도 묵다에다가 밑다에다가 얼다에다가 형태 밝혀 적으라고. 괜찮지? 3번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어. 형태 밝혀 적으라고. 4번에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어서 형태 밝혀 적으라고. 어간에 인사정미사 유명한 애들이 붙었다면 원형대로 어법대로 적어라. 그런데 다만에다가 제목 예외가 있어. 인사정미사 이나 미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줄 긋자.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에다가 밑줄 어간이 뜻이 사라져버렸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기억해. 목걸이에다가 동그라미 이 걸다의 의미가 사라졌어. 넥클래스에서의 그 의미가 아니야. 걸다라는 거에서 액세서리는 걸다의 의미가 있지. 어법대로 목 띄우고 걸 띄우고 이로 각각 형태소를 밝혀 적어야 돼. 하지만 편도 붙는 목걸이는 걸다의 의미가 사라졌어.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노름에다가 동그라미 놀다의 플레이의 의미가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아무리 인사 전미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해되지? 붙임으로 가서 어간의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아싸 전미사야. 별로 유명하지 않아. 이런 애도 명사를 만들어? 라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파생됐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돼. 기먹다. 기먹다에다 뭐 붙었을 것 같아? 얘는 접사 뭐가 왔을 것 같아? 기먹다에다가는 어리야, 어리. 까마귀는 뭐였을까? 까막에다가 위가 더해졌겠지, 그지? 넘어는 참 중요하지 않아? 넘어에다가 동그라미. 저 산 넘어가자라고 하면 동사 어간 넘다에다가 어미 어디 때문에 어법을 풀어야 되지. 저 산 넘어가자라고 하면 어간 어미. 근데 저 산 너머에 우리 집이 있어라고 하면 저 산 너머가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서는 넘다에다가 어가 왔을 때 어가 아싸 전미사야. 야 어라는 전미사도 있냐? 넘어가니라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걸. 그러니 넘다가기 어라는 아싸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야. 이해되니? 마중에다가 동그라미 맞다 닭이 웅이야. 마개에다가 동그라미 맞다 닭이 애야. 넘기지 마. 12페이지 붙임에 있어. 마감도 봐봐봐. 맞다 닭이 암이야. 맞다 닭이 애야. 맞다 닭이 웅이야. 묻다 닭이 엄이야. 죽다 닭이 엄이야. 야 씨 이런 전미사도 있어? 라고 할 만큼 안 유명한 전미사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올감이 어떻게 된다? 옥다에다가 리을기역의 옥다에다가 암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가봐봐. 부사로 바뀐 것이나 조사로 바뀐 거에서도 붙어도 봐봐. 붙다닥이 어야. 조차는 조다닥이 아야. 남아는 남다닥이 아야. 별로 안 유명한 아싸 전미사 왔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근데 19항이랑 20항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수능에서는 되게 잘 나오거든. 20항은 똑같은 규정인데 조건이 환경이 명사 뒤에야. 명사에다가 동그라미. 19항은 어간이었고 20항은 명사야.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 이가 워낙 인사전미사니까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곧 명사지. 곳곳이. 낮게의 명사지. 낮낮이. 목 명사지. 목목시. 겹 한 겹 두 겹의 명사지. 겹겹이. 앞 명사지. 앞이. 낱낱이 샅샅이. 발음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 어떻게 발음했었어야 되나 방금? 이거 표준 발음 어떻게 했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실주형 대소지. 음자를 끝소리 규칙할까 아니면 그대로 연음할까? 음자를 끝소리 규칙해서 아바피라고 발음했었어야지. 아바피. 이가 형식형 대소니까. 오케이. 명사로 된 건데 이거 한번 잘 봐. 산발이에다가 동그라미. 발이 세 개인 게 산발이야. 산발이라는 명사 뒤에 이니까 애꾸는 이. 명사니까 어법대로 적으라고. 부침이에서 근데 이로 시작하는 인사 전미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니네. 붙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아싸 전미사 붙이는 거네. 밑줄 긋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에다가 밑줄 별로 안 유명한 전미사야. 어떤 해볼까? 꼬락선이. 꼴에다가 악선이었겠지. 꼴이라는 명사 뒤에. 끄트머리 좀 봐봐. 끝이라는 명사 뒤에 음머리였겠지. 모가치 좀 봐봐. 목에다가 아치지. 바가지 좀 봐봐. 박에다가 아치지. 바깥 좀 봐봐. 밖에다가 이지 짜게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뭐지? 짝짝이 애였겠지. 그지? 지붕에다가 동그라미. 얘 뭐지? 집 더하기 웅이지. 그럼 봐봐. 19항에서의 마중이랑 20항에서의 지붕이랑 다른 규정으로 들어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줘. 이게 그만큼 어간이나 명사나 품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수능에서 이런 것들이 안 헷갈린단 말이야. 지붕이랑 마중이랑 차이가 뭐야? 얘는 집에다가 운 붙여진 거고 얘는 맞다에다가 운 붙였지. 똑같은 전미사 아싸 전미사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데 19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얘는 어간이니까 맞다. 20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얘는 명사니까. 이 파리에서 이렇게 적지 않아. 아싸 전미사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 그런데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고 20항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지푸라기도 마찬가지, 이파리도 마찬가지. 근데 19항에 알이 하나 더 붙은 거 있었어. 19항에 알이 누구 붙었었지? 19항에서 알이 붙은 거 한번 찾아봐봐. 19항에 알이가 붙은 거는 누가 있었다? 알이 하나 있었어. 올가미. 옥다에다가 암이네. 미안해. 암이었구나. 그만큼 차이를 좀 봤으면 좋겠어.
막애랑 막다하게 애랑 그 다음에 넘어와서 얘도 애 하나 붙은 거 있겠지. 20항에서도 애 하나 붙은 거 보고 짝애랑 차이가 뭐라고? 얘는 짝다하게 애 20항으로 보내. 막다하게 애는 19항으로 보내. 쌤이 하고 싶은 말 뭔지 알겠지? 19항과 20항의 차이에서 어간에 붙은 정비사 아싸인지 명사한테 붙은 아싸 정비사인지에 따라서 19항, 20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 만약에 수능형으로 내신다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안 나와서 좀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한 거야. 21항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얘는 수능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1항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21항 X고 22항도 이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23항 이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수능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언급할게. 24항에 하다나 덜이다에다가 그런 어근에 이가 붙으면 어법대로 적으라고. 깔죽이고 뿔뿔이고 눈 깜짝이고 삐죽이고 오뚜기를 기억해. 오뚜기에다가 동그라미. 진나면 오뚜기를 생각하지 말고 오뚝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야. 하다나 덜이다가 붙을 수 없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거기에서 뻐꾸기를 기억해. 뻐꾹거리다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뻐꾹거리다라는 말은 없어서 뻐꾸기야. 그리고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중의 말 어근에 이다가 붙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게. 25항도 좀 잘 나오는 거기는 해. 25항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한 번만 읽어 그냥. 깨끗하다라는 하다가 붙는 말에 이가 붙었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법대로 깨끗이 어렴풋이. 그리고 얘들아 깨끗히야 깨끗이야라고 헷갈린다면 하다가 붙는 말에 앞에 말이 시옷으로 끝나면 무조건 이가 와. 반듯 이, 산뜻 이, 깨끗 이, 이가 와야 돼. 접사가. 그리고 26항에서도 이제 그러려니 가지고 27항에서도 쌤도 좀 미련은 없어. 여기까지는 가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8항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님을 딸님이라고 적는 사람 없으니까 소나무를 솔나무라고 적는 사람은 없으니까 29항에서도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을 디귿으로 적는 날에 술가락이라고 적는 사람은 없지. 숟가락이지. 이틀날이라고 적는 사람은 없잖아. 이틀날이니까. 그리고 30항은 틀려면 어떻게 하기로 30항에다가 발표 3개. 너무 진짜 니네는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니까 이거 무조건 시험지에 있을 거니까. 의의 발음도 시험지에 있고 30항도 시험지에 있고 서술어 자릿수도 시험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항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쌤이 이거 마지막에 그걸 해줄게. 한자어는 한자어로 바꿔놓을게. 기병에 누가 한자인지 머리빵에서 뭐가 한자인지는 좀 바꿔놓을게. 알았지? 그래서 이 예시들을 외워. 수누리말과 수누리말의 합성어에서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날 때, 니은 미음 뒤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 더 날 때, 모음과 몽사에서 니은 니은이 더 날 때. 두 번째는 수누리말과 한자어에서 된소리, 니은 덧나기, 니은 니은 덧나기. 그리고 넘어가서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뭐 하라?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6개밖에 안 돼. 곡간, 색간, 색간. 이거 안 외우고 시험 치는 사람은 진짜 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판 같은 거 있지, 마구간 같은 거 있지, 한자와 한자이라고 생각한다면 야, 우리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아? 마구간에서 이거는 뭐 사이반자, 이거 말맞자 이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한자와 한자의 결합은 절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1항에 2번을 봐봐봐. 1번에 비읍 소리가 더 나는 거 맵쌀에다가 동그라미, 족쌀에 동그라미, 캡쌀에 동그라미. 얘네들 왜 쌀이 매다하기 쌀인데 왜 비읍이 더 나게? 라고 하면 그 쌀이 어떤 어디서 한번 떠올릴 수 있지. 히읗 소리가 더 나는 것도 얘네들이 뭐 때문에 히읗이 더 나는 거야? 히읗 중성체언이기 때문이지. 수랑 암이 히읗 중성체언이기 때문인 거야. 32항에서 준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그러려니 해도 돼. 근데 쌤 생각에는 40항을 알고 있어야 돼. 40항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지고 하의 앞에 말을 봐. 간편에서의 니은으로 끝나면 히읗이 남아서 간편케야. 영구토록이야. 가타야. 가정타고 정별타고 흔타야. 그런데 40항으로 뒤에 넘어가서 40항의 붙임인가요? 예. 붙임에서 끄듬절 하가 아주 줄적에다가 밑줄 안 울림 소리지. 거북의사의 기억으로 끝나면 하가 아예 사라지는 거야. 거북치가 아니라 거북치야. 넉넉치가 아니라 넉넉치야. 못지야. 섭섭지야. 익숙지야.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여러분 힘으로 좀 해내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띄어쓰기에 문제를 푼다? 당치도 않을 얘기요 라는 게 이제 좀 언급을 할 테니까 밑줄 꺼봐봐.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에다가 밑줄 밖에가 조사라는 걸 모르고 시험 치고 가면 안 돼.
그리고 42항에 의조명사는 띄어쓴다에다가 밑줄 것만큼 다수이진데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조명사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떠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떠나에다가 리을지야. 그리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공부할 데가 없다. 스카가 만석이어서 공부할 데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지? 띄어쓰기 공부할 데가 없다. 띄어쓰기 한번 해봐봐. 공부하리라는 관형어에다가 대의조명사지 장소를 나타내는 플레이스잖아. 장소를 나타내는 대의조명사지. 의지할 데 없다. 뭐 숨을 데가 없다. 공부할 데가 없다. 대의조명사지. 근데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고 하면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는이라는 관형어에 대해 수식을 받는 거야.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고 하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에다가 는데 어미잖아. 관형어에다가 대가 아니라 공부하는 데에서는 공부하는 데잖아. 와중에 하다에다 는데 어미잖아. 허경한 유행어 해라. 뭐뭐 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난 알지만 니네는 모르는 유행어일 수도 있는 뭐 하고 있는데 는데는 뭐다? 어미입니다. 괜찮지? 그리고 44방으로 그리고 의조명사 많이 되게 용례가 많아. 그래서 이건 총정리 때 정리해줄게. 많이 사전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는지 많이 용례가 너무 많아. 하늘만도 하다에서의 많이라든지 너만 먹어 라고 했을 때 많이라든지 되게 여러 종류에서의 많이 있어서 이건 정리를 해놓을게. 44방으로 가는데 명사는 띄었을 거고 가만에다가 그렇게 한번 쳐봐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다가 밑줄 2시는 어떻게 적어야 돼? 부 띄우고 시야. 근데 얘가 10분 초가 나오는 순간 좀 붙였어. 2시 30분 5초야. 그리고 제1과는 뭐 띄어쓰는 것도 허용이 있다. 원칙이긴 한데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순서를 나타낼 때. 그리고 7m이지. 숫자랑 어울리는 경우는 붙여 써도 돼. 숫자는 만 단위로 띄어쓰는 거는 44항은 왠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지 않나? 44항은 왠지 좀 찝찝하지 않니? 뭔가 이 프린트를 올려줘서 수를 줄 수도 있잖아. 띄어쓰기에서. 그래서 만 단위에서 12억 4,456만 약간 변태스럽다면 이거 44항을 내도 될 것 같아. 근데 만 단위의 띄어쓰기를 모르는 애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숫자를 띄어써야 될지가 되게 당황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수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에다가 밑줄 겸, 내지, 대, 등속, 등송도 등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및 이런 애들은 띄어쓰는 거야. 근데 46항이 상식적으로 그가 지시가명사고 때가 명사잖아. 그러면 그 띄우고 때 띄우고 그 띄우고 곳이 돼야 돼. 각각 단어니까. 그래 단음절에 이름절이지. 그럼 붙였어도 된다는 거야. 좀 부사지, 더 부사지, 큰 관형어지, 것 각각 단어니까 좀 띄우고 더 띄우고 큰 띄우고 것 해도 되지. 근데 이름절이면 그냥 좀 더 큰 것 해도 된다고. 괜찮지? 47항이라는 별표 3개. 이건 나와. 띄어쓰기에서. 수업 시간에 언급하셨던데. 맞지? 보조용어 띄어쓰기. 자, 그럼 간다.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야. 이건 분명히 동사가 보조용어로 줄 거야. 꺼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간다는 고가 아니야. 꺼지는 상황의 ing야. 근데 받아가다는 받아간다. 자료를 받아간다. 어떻게 쓰셔야 돼요? 자료를 받아서 가는 거에서 아서가 들어올 수 있지. 받아서 간 거잖아. 선물을 받아서 간 거잖아. 임명장을 받아서 간 거잖아. 이럴 땐 본용어니까 받아 띄우고 가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자료를 임명장을 받아서 간다. 받아가다. 월급을 받아가다. 받아 띄우고 가다입니다. 그런데 꺼져가다에서의 가다는 고가 아니잖아요. 보조용어이잖아요. 꺼지는 상태를 서포트해주는 가다이기 때문에 꺼져, 붙이는 것도 허용, 띄우는 것도 원칙. 붙이는 것도 허용.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뭐도 허용을 한다는 거야. 그릇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면 그릇을 뭐 할까? 비우고 버렸다. 그럼 비우고 띄우고 버렸다는 할 거지.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보조용어 외워봐. 올 듯하다에서 올이 본용어, 듯하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용어. 할이 본용어, 만하다가 보조용어. 할만하다에서의 만하다 보조용어인 거 알겠어? 될 법하다에서의 법하다, 성쉽다, 척하다, 체하다까지 괜찮니? 척하다까지 보조용어인 거 괜찮아? 어디?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뒷장으로 넘어가. 다만에다가 별표 셋. 옥상이라고 좀 적어주겠니? 나왔는데 틀리면 옥상 달빛 때문에 옥상으로 적으라는 거다.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옥상이다. 번호 1. 앞말의 조사가 붙거나에다 번호 1. 앞말이 합성동사에다 번호 2.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다 번호 3. 이걸 붙이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야. 이건 반드시 띄어서라는 거야. 앞의 경우는 붙이든 띄우든 난 간식 알바노야. 그런데 이걸 너가 붙였었다? 아 그럼 너 틀렸어. 너 선지 틀렸어 라고 예리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봐. 잘도 노라나 나는구나 라고 하면 잘이라는 부사에 도니까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 노라나다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돼. 놀다라는 본용어에 나나라는 보조용어에 노라나다는 본용어 보조용어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노라만 나다라고 하는 순간 절대로 붙여 쓰지 마. 만에다가 동그라미 노라만 나다에서의 만에 본용어 뒤에 조사 붙었잖아. 절대로 붙이면 안 돼. 됐지? 읽어보고 붙여도 돼. 뭐 읽어보고 사서 보고면 반드시 붙였어야 돼. 띄었어야 돼. 사서 보는 거니까 본용어야. 근데 읽어보고 입어보고 좀 트라이 해보라는 거야. 뭔가 한번 시도해봐라라는 거에서 보다지. 그러면 본용어 보조용어의 관계 붙여도 되고 띄어도 돼. 하지만 읽어만 보고 읽어보고 하는 순간 어때? 반드시 띄어야 돼. 보조용어 아니야. 본용어 뒤에 조사 들어왔을 때 반드시 띄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덤벼들어 보아라. 덤비다 플러스 들다야. 어근과 어근의 합성어야. 그럼 띄우라고. 덤비다 플러스 들다는 띄우라고.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야? 뜨다 내리다 가다야. 뜨다 내리다 가다. 세 개야. 무려 세 개야. 뜨다 내리다 가다. 절대로 붙이지 마. 오케이? 그가 옳듯하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옳이라는 본용어가 듯하다라는 보조용어는 옳듯하다라고 다 붙였어도 돼. 근데 듯하다라는 보조용어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면 다 찢어야 돼. 이제 올 띄우고 듯도 띄우고 하다 다 띄었어야 되는 거야. 올 듯도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올 띄우고 듯도 띄우고 하다가 되는 거야. 잘난 체를 한다. 잘난 척을 한다. 잘난이라는 본용어에 체하다라는 보조용어를 붙여도 돼. 잘난 체하다 하나로 다 붙여도 돼. 잘난 체하다 5음절 다 붙였어도 돼. 근데 잘난이라는 본용어 뒤에 체하다의 보조용어 사이에 르이 들어오는 순간 잘난 체도 한다. 잘난 체만 한다. 조사가 중간에 들어온 거야. 이거는 본용어 뒤에 붙은 게 아니라 보조용어 중간에 들어오면 다 띄어야 돼.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하나로 띄어야 돼. 이민호 쌤이 주시는 서술어가 본용어 보조용어의 서술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 단위의 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내가 어머니께 금일봉 12억을 뭐 도와드렸다. 뭐 이런 거 들으시 되자. 12억을 그래. 그런 문장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뭐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의조명사의 예외적인 경우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본용어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를 잘 기억해 주셔. 됐지? 고유명사랑 전문용어 헷갈리는 사람 있겠니? 그런데 최영실 씨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겁나 헷갈려. 시험 치는 상황이면 최 띄우고 영신 씨라고 적어야 될지 성가 이름을 띄워야 될지 붙여야 될지 겁나 헷갈려. 이름은 띄우지 않아 얘들아. 이름은 띄우지 않아. 김양수, 성하담, 최치원이야. 네, 선생 정도는 띄워야 돼. 박사 정도는 띄우는 거야. 근데 씨 어떻게 하자? 붙이지 않아. 최영신 씨하고 붙이고 싶지. 이름절이니까 띄우는 거야. 근데 희기성 있지. 희기성. 항보지붕 이런 애들 있지. 그러면 항보는 좀 띄어 쓰자는 거야. 오케이? 성가 이름, 성가모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띄어 써도 된다는 겁니다. 항보지붕. 49항, 50항 각각 고유명사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된다는 거니까 다 됐고요. 제 51항은 그냥 말로만 할게. 이런 것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호 소리가 나는 거에서는 시옷으로 끝나면 거의 다 이야. 비읍 불규칙이면 다 이야. 가까워, 날카로워, 비읍 불규칙하면 이야. 그리고 접사, 이거 겹겹, 번번, 일일, 집집, 틈틈 이런 첨어들은 이가 오면 돼. 그리고 3번에는 하나가 붙는 말에 희가 붙을 수 있으면 다 솔직하다, 가난하다, 간편하다, 나른하다, 무단하다 다 하다가 붙는 말이야. 표정을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쌤은 52항이 이런 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놨으면 좋겠어. 의논할 때는 논인데 토론할 때는 론이야. 5, 6월이고 6월달이 아니야. 6월이야.
10월 달이 없어요. 10월 달이라고 하면 아 진짜 헤어져라. 근데 여자친구가 10월에 뭐 이렇게 만약에 카톡 쓰는데 10월이라고 적으면 헤어져라 헤어져. 10월이 10월 알았지? 6월이라고 여자친구 6월이라고 적는 순간 헤어져라. 이제 6월 6일이라고 하는 순간 6월 6일 현충일인데 뭐 할까 이렇게 하는 순간 헤어져라. 6월이다 6월 알았지? 6월에다가 동그라미 10월에다가 동그라미 숫자로 적어도 얘 야씨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했네라고 생각해. 6월이다. 10월 아니라 10월이다. 넘어가서 그런 여자친구는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다른 것을 한 것이다. 27페이지 가서 예사소리로 소리 날 거니까 예사소리로 적으라고. 릴세라가 아니라 릴수로 할 거리 아니라 할 걸. 제 54항도 괜찮지. 제 55항도 맞추다 동그라미. 맞히다랑 맞추다랑 무슨 차이야? 맞히다는 다트의 5개의 선지에서 빵 때려 맞추는 거니까 5에 31번 맞췄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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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다야 맞추다는 갖다 대는 거야. 여기 정답에 1번에 1, 2, 씨 정답만 쳐보자라고 하면 서로 맞춰보는 거, 호흡 맞추는 거, 하음을 맞추는 거, 교복을 맞추는 거, 내 몸에다가 맞추는 거니까. 그리고 56항의 과거 해상은 덜하고 선택은 등지야. 57항은 내가 육산 시험을 좀 쳐보겠다라고 하면 57항을 외워놓으면 좋아. 57항이 있잖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진짜 좋아. 그런데 이걸 하면 얼굴이 썩어 들어갈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어. 근데 57항은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면 진짜 좋아. 그리고 이민호쌤 거기에도 있기는 해. 갈다랑 가르다랑 차이 알겠니? 이건 너무 하고 싶은데 각자 읽기로 할까? 각자 한 번 정독이라고 하자. 각자 한 번 정독. 알아놓으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돼. 그리고 뒤에 장으로 넘어가 봐봐. 29항에 붙이다랑 붙이다 있지? 이런 거 진짜 잘 나와. 붙이다는 있잖아. 붙다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붙이다야. 그래서 알아놓으면 참 좋은 이야기야. 이따가랑 이따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점이 다 뭐야? 발음이 똑같아. 발음은 똑같은데 포기가 다른 거지. 그래, 그러면 자 완벽하게 공부의 마무리. 첫 번째, 평가 문제집까지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평가 문제집 누구나 꼽아놨거든. 그래서 평가 문제집까지 한번 보시고 시험 전날 다음 주에 목요일에는 그 질문 받는 거 하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면 문법 좀 해주든지 할 거고, 총정리는 토요일날 1시를 할게. 토요일날 1시. 목요일날 총정리를 할 만하면 목요일날 총정리 해야겠다. 이렇게 할게. 2학년은 총정리 목요일이랑 토요일 1시랑 2타임 할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목요일날 일찍 총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할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목요일날 들으셔서 금토에 공부를 하시고, 딴 과목 하기 때문에 국어는 총정리는 토요일날 안 까먹게 직전에 좀 하는 게 차라리 주말이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말에 오시는 걸로 해서, 일요일은 진짜 좀 너무 아니잖아. 이제 상식적으로 월요일날 과목이 있는데 그지? 그러면 토요일날 점심 먹고 토요일 1시 2학년 총정리, 목요일날 7시 10분 총정리. 알았지? 총정리 빨리 해놓고 싶은 사람은 목요일날 오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 내용 위주로 하면서 뭐 필기 내용들 반영될 만한 것들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공부가 좀 그리고 기출은 쌤이 수요일에는 배포가 되게끔 해볼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목요일날 왔을 때 들어오면 기출이 많이 없어 문학에 어차피. 그래서 이민호 쌤이 올려준 300페이지 되는 그 자료에 스크롤은 한번 내려봐. 알았지? 지금 한 이 내용이랑 뭐가 똑같은지 한 번만 읽어봐 주는 거랑,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먼저 준 것들이 좋은 문제의 1순위야. 그거 풀고 나서 더 풀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 풀고 싶은 사람들 좀 제발 좀 청해봐봐. 끝!